안녕하십니까. 213편인데 지난번 강의에서 이 늑다리한 얼굴이 자꾸 나가서 뭐냐라고 그랬더니 웬 회원 하나가 지난 주말 모임에서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지웠습니다. 자, 충격!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 대부분이 아니고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잘못 강의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현재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도시개발 사업의 이제 환지에 대한 분석은 이 전문가분들이 내용을 완전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참 늘 말씀드리지만 환지 실무 강의로서는 첫 강의가 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잘 보시고 전문가분들도 이 내용에서 좀 더 발전된 강의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중에 이거가 첫 번째 쪽이고 다음이 두 번째 쪽인데 이 첫째, 둘째 쪽은 여러분들 교재에 없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죠. 도시지역은 전국대 16%, 농촌지역은 84%인데 이 두 개 지역은 절대 중복이합니다. 내 땅은 도시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도 된다. 이런 땅은 전혀 없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실 텐데 잘 보셔야 돼요. 주상공록이다라고 우리는 이게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4개가 되죠.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은 이와 같이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3개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한 주거, 상업, 공업이다 그런 걸 요거를 시가와 용지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 시가화가 됐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녹지지역까지 포함합니다. 나머지 4개의 용도지역은 아직은 시가화가 안 됐다. 그래서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왜 구분해야 되느냐? 도시지역은 뭐예요? 사람이 살죠. 그러니까 개발 위주야.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있어야 돼. 그냥 놔두면 개판 개발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법령이 뭐냐?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정법, 도시개발법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으로 가보. 비도시지역의 녹지지역까지 시가와 예정용지를 보자. 그러니까 녹지지역 그야말로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이걸 시가와 예정용지라고 그래요. 이 시가와 예정용지는 비도시지역인데 농촌지역에 있는 건데 이 지역은 자연이 위주예요. 또 보전이 위주예요.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자, 요거를 다음 쪽에서 이해를 하세요. 자, 도시지역 16%,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 농촌지역은 84%라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도시지역은 개발 위주라고 그랬죠. 개발 위주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 유명한 시가와 용지가 있는데 그 대신 다만 녹지지역은 빠지는 거야.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인 농촌지역, 우리나라 국토의 84%인 보전 위주의 지역은 요건 시가와 예정용지인데 도시지역에 있는 녹지지역, 그 다음에 비도시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원산면에 면사무소 고당리라든가 이동면에 읍사무소 송전리라든가 남사에 가면은 복명리, 남사 읍사무소가 있는 복명리, 요거는 코딱지만한 지역이다 이거야. 이 지역에 땅을 갖다가 있어. 그러면 그 땅은 뭐냐? 지금 얘기한 시가와 용지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 옆에, 그 바로 옆쪽에 얼마나 땅이 많아요. 그쪽에 있는 땅은 농촌 지역이다 이거야.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그러면 보전 위주의 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농지가 있어. 농지는 도시 안에도 농지가 있고 농촌 안에도 농지가 있죠. 법이 달라요. 여러분 당연히 농지니까는 농지법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농지는 농지법 적용을 하는 건 비도시지역에 있는 소위 말해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농지는 농지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지역에 농지가 있으면 이때는 농지법 적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뭐를 하냐?
국토계획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임야가 있어요. 임야가 도시 안에도 임야가 있고 비도시적 농촌지역에도 임야가 있을 때는 산지관리법은 시가와 예종용지에서는 산지관리법을 적용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개발 위주로 들어가 있는 시가와 용지 안에서는 절대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국토계획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어. 이 도로가 도시죠. 제 고향을 예를 들어서 파주다. 그러면 고향을 간다. 그러면 서울역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해가지고 은평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시로 통해가지고 이제 파주로 가게 되는데 일본 국도다 이거야. 그 도시 지역을 통과할 때는 국토계획법이야. 근데 농촌 지역을 통과할 때는 도로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법령도 달라요. 그런데 다시 한번 도시개발 사업에서 시가와 용지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환지 사업을 할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되냐? 건물을 주게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사업을 할 때는 이때는 뭐냐? 땅으로 준다 이거예요. 이 내용이 처음서부터 달라. 근데 이거를 지적한 유튜버나 블로거는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 이런 게. 내용이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1쪽서부터 우리 교재 1쪽서부터 보자 이거예요.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면서 수평환지,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어디냐? 녹지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그 투자는 환지에 대한 투자는 이게 진짜 땅에 대한 투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우선은 도시개발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그랬죠. 세 가지 방식이 아까 얘기한 이거는 시가와 용지야. 도시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이 있다고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이때 바로 자연녹지에서 하느냐? 이게 내용이 달라요. 주거지역에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역삼지구, 저기 용인의 역삼지구,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도시지역에서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 수평환지로 가게 되느냐? 지금 얘기한 평면환지, 수평환지냐 아니면 입체환지로 가게 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통 입체환지, 재개발, 재건축. 왜냐? 내 땅을 평가해가지고 뭘로 줘? 아파트 입주권 주잖아. 그래서 이건 입체환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 지역은 땅을 갖다가 평가하면 뭘로 준다? 땅으로 준다. 이게 수평환지야. 이게 환로그 땅인데 이거를 구분도 안 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강의도를 하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서부터는 아마 상당한 이거에 대한 발전이나 또 아니면 새로운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자, 만약에요.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강의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010-7233-8061 이거 이제 기업은행 평생부자인데 저희 집사람 이게 이제 그 핸드폰 번호입니다. 이 기업은행에다 2만 원을 송금을 하시는데 이 자료가 132쪽으로 PPT로 나와요. 그래서 2만 원 송금하시는데 반드시 송금하시고 주소에다가 내용이 이것저것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지라는 걸. 자, 나는 어디 주소 그래 놓고 환지 자료 그러면은 그렇구나. 환지 자료를 보내드리는데 수익금은 미얀마 교육발전기금인데 우리 이제 회원들은 잘 아세요. 이게 제가 미얀마에다 지은 학교입니다. 직업학교예요. 그런데 요거가 짓고 난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 학교를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현재 구금돼 가택연금돼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지난 5월 달에 여기 잠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학교를 어떻게 되나 군부에서 강제적으로 폐교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데모하는 아지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에서 철조망 쳐놓고 이쪽을 들어가는 사람은 주민이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당장 경찰이 와서 하는데 저 몰래 들어가서 사진 찍었습니다. 찍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이 학교의 발전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이거 제가 지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결론 저 2번째 장을 보자. 자 어떻게 돼서 나오게 되냐? 간단해요. 여러분이 요즘 배추가 뭐 건 2만 원이라고 그래. 배추 한 포기. 근데 거기다 김치까지 해서 오면 최고가 되죠. 근데 바로 뭐냐? 원가대로 파는 배추 가격대로 팔지 않고 이걸 김치로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던 건데 땅으로 팔면은 김치를 파는 배추를 파는 거예요. 여기다가 땅을 정리해 가지고 팔게 되면은 요게 김치로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 먹었어? LH에서 해 먹은 거예요. 여러분 맨 땅 사가지고 쫙 구획 정리 다 해놓고 쫙 평평하게 해놓고 누구한테 건설회사에다 팔아먹은 거야. 그 다음에 누가 해먹은 거야? 화천대유. 근데 LH는 그나마 놔주겠는데 이 화천대유라고 우리는 놈은 어떻게 되느냐? 와가지고 내 땅에서 6천억 7천억을 해먹었다 이거예요. 이게 화두 달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땅을 어떻게 되냐? 내가 직접 개발하겠다. 이게 이제 환지 사업이 탄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태동과 미래 그런데 집터를 빨리 만드는 게 택지개발 촉진법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빨리 줘라. 주택건설 촉진법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누가 했냐? 소위 말해서 공공기관이 개발하면 공영개발이 되는 거예요. 민간업체가 개발하면 민영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공영개발을 마진을 누가 가져갔어? LH가 가져갔어요. 근데 민영개발했을 때 이거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누가 가져갔어? 화천대유에서 7천억을 가져갔다.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시대도 변했죠. 그 다음에 아니 남이 지꺼 먹어도 배가 아픈데 내 거를 남이 먹으니 이게 난리가 나죠. 그 다음에 머리에 먹물도, 이런 강의를 들으니까 먹물도 들어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필요 절가 우리 땅 우리가 개발하겠다 라우리는 방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 이거는 법대로 개발하라 우리는 거죠. 아까 잠깐 얘기했죠. 도시지역은 사람 위주 개발 위주. 그래가지고 사업이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2번째 사업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도시개발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다 강의를 해. 근데 도시개발법의 환지도 누구든지 강의를 해. 근데 환지가 아까 얘기한 시가와 용지에서의 환지냐 시가와 예정용지에서 환지냐 하늘하고 땅이야. 진짜로 하늘하고 땅이야. 그런데 이거를 강의한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2014년도에 택지개발 촉진법이 사문화가 되죠. 폐기는 안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평가식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추진하면서 괜찮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 약 40-50% 추진하다가 2017년 18년도 화천대유 사건이 돼. 이야 이거 큰일 났네. 뭐? 내 땅, 네가 네 땅 해서 부자 되는 것도 내가 배 아파 죽겠는데 내 땅에 나오는 돈을 네가 가져가 이러면서 현재는 95%라고 그런 게 아니고 거의 100%예요. 약 98%, 99% 이상을 뭘로 하냐? 환지 사업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환지 개발 사업을 알면 뭐래? 이게 시가와 용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시가와 예정 용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이거를 첫 번째로 제가 다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하라.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서 가져오는 건 딱 두. 원래 환지 사업이라는 건 땅으로 바꿔주는 거야. 근데 야, 난 땅보다는 돈이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알았어. 땅으로 바꿔가지고 돈으로 바꿔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달라고 그러면 이걸 개별한지라고 그래요. 너 돈을 좋아해? 요거는 집단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땅으로 주긴 하는데 진짜 난 땅으로 가질래? 그러면 개별한지야. 뭐 돈 좋다고 알았어. 집단한지로 해서 건설회사에다가 팔아가지고 돈으로 주겠다. 그러면 요거는 현찰 달라고 그랬으니까 요걸 집단한지라고 그린다. 요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6쪽에는 장단점에 대한 비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땅을 나눠서 가져갈 때 모든 내용을 그대로라고 하는데 원래 그대로예요. 그대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있는 생긴 거 안 생긴 모양만 변경되고 그대로야. 한 평도 한 평 주고 10만 평도 10만 평 5만 평이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5천 평도 2,500평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뭐냐 필지별로 뭐 보류지와 채비지라고 이렇게는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환지와 그 다음에 뭘로 바꾸느냐 얘기한 채비지라고 보셔야 돼요. 채비지. 다시 환지냐 채비지냐.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지냐 채비지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 놓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대로가. 그런데 다시 한번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환지를 해주는데 요때 야 이게 나만 손해보네? 이거 할 놈 한 놈도 없어. 아니면 야 옆에 땅 누구만 이득 본데 이것도 찬성해 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 최근에 평택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평택의 지제역에 들어가신 분들 아마 지금 코피도 쌍코피가 터지고 계실 거야. 20년째 저러고 있으니. 이게 왜냐면은 그 유명한 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야 박준은 뭐 배웠다라고 해서 정가운데 뭐 상업지역을 주고 나는 못 배웠다고 해서 왜 옆구리를 줘? 그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난 못해.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지 처분을 평택시에서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제역에 가면은 아파트가 왼쪽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다 정리해놓고 환지 처분 결정이 못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되냐? 시흥시라든가 또 광명시라든가 또 부천시라 이러한 지역들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해당 시청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환지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공공기관이 주도를 갖다가 일만 앞장서서 해주고 마진은 땅 주인한테 주는 방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그 구름산 지구 같은 경우 광명시의 구름산 지구라든가 이러한 경우는 지금 현재 완전히 결정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해주고 있어요? 지금 진척이 빠르잖아요. 이게 지제나 이런 대역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원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저희 이동이라든가 또 아니면 남사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되냐? 땅을 갖다 봐가지고 면소지지나 읍소지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야? 도시지역이야. 여기서 환지 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 도시지역의 고당리라든가 뭐 이런데 주변 지역을 갖다가 가게 되면 그쪽은 녹지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조 그거 포함한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 환지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시가와 예정용지 안에서의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사업이 될 거예요. 내용이 하늘하고 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선 원칙 3가지 원칙이 나온 거예요. 첫째, 자기 자리에 주는 것이 원칙, 제자리 원칙이다. 둘째, 돈이든 땅이든 달라오는 돈 좋아해? 알았어, 땅 팔아서 줄게. 건설회사에서 입금됐으니까 투자번호 대 라고 그래가지고 땅으로 주든가 돈으로 주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눌 때는 야 박준호 땅은 저 구석에 있으니까 구석에 있는 대로 평가하는 거야. 자, 내 땅은 정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만큼 하는 거야. 그래야지. 야 박준호 땅은 5,000평인데 2,500평 주고
나는 50평인데 25평 준다고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 박준호 땅에 5,000평이든 내 땅에 50평이든 가치는 똑같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 얘기한 배분을 해라 라우르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 그쪽을 봐보면 환지는 두 개 아까 얘기했죠. 요게 이제 환지 그 다음에 대항하는 게 채비지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채비지 그러니까 환지 대 채비지가 있다. 근데 환지는 뭐가 있다? 환지 안에는 집단환지와 개별환지가 있다. 집단환지와 개별환지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다시 환지 대 채비지로 보시는데 환지 안에는 집단환지가 있고 개별환지. 그 집단환지 간단하게 하면 아파트 부지야. 이거는 누가 돈 주는 거야? 건설회사에서 돈 주는 거야. 개별환지는 누가 줘? 당신이 사면 당신이 돈 주는 거야. 홍길동이가 사면 홍길동이가 돈 주는 거야. 그게 개별환지야. 집단환지는 건설회사에서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환지를 봤을 땐 다시 이 환지가 만약에 내 땅이 100평이다 라고 그러면 어떻게 없어지는가를 보셔야 돼. 우선 절반 환지는 50%를 못 넘어가게끔 돼 있으니까 감보가 50% 이거는 감해지는 걸 50%를 못 넘어가고 넉 넘어갈 때는 뭐를 해줘야 돼?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게 되죠. 그런 거는 이제 법적인 얘기니까 나중에 보고 100평을 환지 받게 되면 나는 50평뿐이 못 받아. 그게 개별한지든 집단한지든 난 50평을 받고 25평은 도로나 공원으로 또 나가고 25평은 학교나 공사비로 나간다고 봐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내 땅 100평 중에서 50평은 내가 50평 땅으로 갖고 25평은 도로든가 공원이든가 뭐 이런 거로 나가고 공사비용으로 나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쪽을 보면은 만약에 땅 소유자가 300명이야. 그러니까 헌 땅이 몇 개야? 300개야. 근데 땅을 새롭게 만들었더니 환지를 전부 300명 모두가 야, 나 땅으로 줘! 라고 그래 얘기하더라. 그러면 새 땅이 300개가 필요한데 어떻게 300개를 내? 아까 얘기한 절반으로 잘라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새 땅이 30필지뿐이 못 나온다 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위서부터 자르는 거예요. 재개발하고 똑같은 거야. 대규모 10명, 중규모 10명, 소규모 10명 자르고 그 다음에 31번서부터 300번까지는 강제로 어디로 보내? 집단한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줘서 지금 돈은 누가 준다? 건설회사에서 준다.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게 이게 환지하는 절차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잘 봐요. 개별한지와 집단한지와 그 다음에 현금 청산이라는 얘기가 나와. 개별한지 이거는 내가 내 땅이니까 내가 파는 거야. 누가 사? 네가 사. 개인이 사는 거야. 돈은 누가 줘? 네가 줘. 개인이 주는 거야. 집단한지는 건설사에다 파는 거니까 누가 줘? 건설사에서 돈을 주는 거야. 근데 현금 청산이라는 건 뭐냐? 면적이 아까 0.001평이 있다. 그러면 땅으로 주는 게 원칙이라고 그러죠. 근데 너무 적은 걸라. 그러니까 이거는 집단한지로 줘야 되지 개별한지로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 조합에다가 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 줘? 조합에서 돈 준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쎄한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팔고 그러면 네가 돈 주는 건 시가대로 주는 거야. 건설회사에다 팔고 건설회사가 돈 주면은 뭐가 돼? 지금 아파트 부지, 요즘 같은 데는 아파트 부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건설회사에서 왕창 쳐주는 거야. 근데 조합에서 돈을 준다? 그러면은 뭐가 짜다 이거야. 간국, 소금국이다 이런 얘기. 이게 장부상 가격이라고 그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조합에서 장부상 가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장부 가격으로 준다 이거예요. 이게 걸리면은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조그만 면적이라든가 소규모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나와요? 현금 청산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자 여러분들 경매들 좋아하시죠?
경매 환지가 엄청 나오죠. 가장 많이 나와서 전 뭐 경매도 잘 분석을 안 하는데 아마 저기일 것 같아. 평택에 가면 안중에 가면은 화양지구나 이런 거 경매 엄청 나오더라고. 감정평가가 5, 600으로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또 지금 해설하는 뭐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전문가분들이 뭐 그거 가지고 저걸 하고 그리는데 이게 만약에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조합에 가서.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권리 상실이 돼가지고 이거는 장부상 가격으로 정리해 줘야 되겠다. 아니면 이건 개별안지니까 땅으로 주는 거다. 아니면 집단안지로 들어갔나. 이걸 분명히 따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위에 있는 대로 개별안지냐 집단안지냐 현금 청산에 대한 대상이냐. 현금 청산에 대한 대상에 걸렸다 그러면 막말 좀 쓰겠습니다. 개털이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거를 조심해야지. 이거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냥 환제 기본원칙 읽어보세요. 이거 뭐 내가 설명드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보시고 13쪽 보시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14쪽을 보면 자, 우리들 조합에서 정산을 해줄 때는 조합에서 장부상 가격으로 정산해 줄 거냐 실거래 가격으로 정산해 줄 거냐 하늘하고 땅이에요. 이따가 비례율이라는 거 나올 때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비례율에서 어떻게 됩니까? 분자로 가냐 분모로 가느냐 라는데 분모가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래에 있는 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종전 가격 아니에요? 이게 장부상 가격이에요. 이게 장부상 가격이야. 그런데 위에 있는 분자는 건설회사에서 판매한 종후 가격 아니에요? 여기다 재비용을 갖다 빼는 거 아니야? 재비용을 뭘로 빼느냐? 분자 가격에서 아까 얘기한 조합에서 지금 얘기한 평가했던 가격 있잖아요. 감정평가사가 그 가격으로 빼버린다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드는 거야. 하양지구에 500만 원짜리가 경매에 나왔다 하더라도 장부상 가격이 200만 원이 되면 200만 원으로 그냥 까버리는 거야. 두 말 못합니다. 이게 법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를 주변 가격하고 평가해서 싸니 비싸니 이렇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큰일 날 얘기. 다시 한번 조합을 방문하셔가지고 반드시 알아보셔야 돼요. 내 땅이 개별안지, 이 땅, 내 땅이 아니죠. 경매로 먹을 이 땅이 개별안지입니까? 아니면 집단안지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청산의 대상입니까? 청산의 대상이다라고 그러면 개판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러한 내용의 얘기가 지금 얘기한 14쪽에 읽어보세요. 여기서 해설 한마디라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정의의 도사인 것 같아요. 강의하다가 보면은 근데 그러면 경매로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내 땅을 갖다 나가 먹어야 되는데 남이 와서 먹는 거 그거 좋아할 사람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가진 사람 한 명도 없어.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도 칼부림 나고 쌈질하고 말이야 이러는 것이 돈인데 내 땅에 내 먹을 건데 너 경매로 박준호한테 강의 들었어? 박준호 교수 그 대단한 분인데 너 이리 와 그 대단한 분한테 배웠으니까 너 이거 이만큼 해서 먹어 이렇게 해줄 사람 한 명도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거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요. 좀 얘기한 대로. 자, 그런 생각 버리세요. 다시 한번 내 땅은 내가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하고 같이 있는데 이게 잘못돼서 경매가 됐다. 그러면은 싸게 평가해가지고 떨쳐버려야지 무슨 비싸게 해서 이걸 내주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이게 환지 관련 용어에 대한 해설인데 요거는 제 개인적인 주제가 아니고 광명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구름산 지구서부터 모두 해가지고 공공 개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갖다가 왜 그러냐? 현재 이런 걸 갖다 공개하고 있는 건 광명시 하나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갖다 여러분한테 올려놔드렸으니까 아까 그 그림이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저 광명시 자료 갖고 왔네. 그러면 백발백중입니다. 자, 이제 보자 이거요.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토지 정리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용어. 자, 시행계획인가는 뭐냐, 감정평가는 뭐냐. 그래서 이제 비례율이라는 걸 갖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비례율을 아까 시가와 용지 아시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보통 주거지역, 아현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데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뭐예요? 비례율이 100이 나온다 못 나온다? 안 나오죠. 보통 80에서 90 나오면 대단히 좋은 거죠. 그러면 80이 나온다. 그럼 100인 마이너스 20 안에 이게 자부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부담 내잖아요. 자부담. 들어보셨죠? 그런데 다시 요게 도시지역에서 시가와 용지가 아닌 시가와 예정용지 했을 때, 시가와 예정용지 했을 때 비례율이 100이 안 나오고 그러는데, 야, 너 땅 100평 갖고 있어? 너 50평 주는데 너 안 되니까 돈 또 너 한 2천만 원 내놔. 이거 헐놈 한 놈도 없어.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시가와 용지 안에서의 비례율은 100이 안 나와도 괜찮아. 요게 이제 보통 입체환지로 주니까. 그런데 시가와 예정용지는 땅으로 준다 이거야. 땅에서 비례율이 100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뭐냐? 조합이 구성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거의 대부분 100은 넘어갑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거지역에서 도시개발 사업하는 거, 녹지지역에서 또 관리지역에서 도시 하늘로 그 땅이란다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 용어 해설, 또 용어 해설, 요거는 19조 이게 보시고 감보율과 환지 면적을 해서 감보가 예를 들어서 50%이고 기준 면적을 200평방미터로 잡아가지고 있을 때 그때 계산하는 걸 단순 계산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다음에 금전청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는가 요거에 대한 21쪽에 대한 해설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환지 사례. 그래서 종전 면적, 권리 면적, 환지 면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얘기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요게 가장 좋은 게, 자, 인천에 가면 동춘동 있죠.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동춘동을 거론하신 전문가분들이 한 몇 분 계시더라고요. 두서너 분 안 계시는데 대단한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찾아낸 거예요. 왜냐?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동춘동이 언제냐? 관리처분계획 2011년도에 나왔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종후평가가 나온 것이 언제냐? 2018년 1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매돌이 2019년도 20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3, 4년 전에 경매돌이 많고 그랬는데 우리 회원도 한 2분 정도 여기 들어가셨어요. 제가 권해드려서 들어간 게 있고 그러는데, 자, 이제 또 보자 이거요. 그 환지는 다시 한번 개별한지냐 집단한지냐 이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안 돼. 이거 전문가분들이 이거 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현금 청산이라는 절차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걸리면 개털이라는 얘기다 이런 얘기야. 개별한지냐 집단한지냐 현금 청산이냐라고 그러는 거. 현금 청산도 감정평가. 또 어느 분 질문을 해요. 그 감정평가에서 줘야 정의의 사도예요? 아니 뭐 남 돈 받아준 대리원 오신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굴러온 돌이 구른 돌, 박힌 돌을 빼려고 그러는데 그거 박힌 돌이 빠지겠어요? 안 빠집니다. 땅땅이 뭉쳐가지고 안 빠집니다. 그래 놓고 그런 저에서 집단한지 이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 요거만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하나야. 근데 여기에 땅이 하나뿐이 없어. 그러면 도로가 몇 개나? 하나뿐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이게 50개로 쪼개졌어요. 그러면 골목길, 도로를 몇 개 내야 돼? 50개를 내야 돼. 그러면 누가 간보가 많아? 50개가 당연히 간보가 많죠. 그래서 자, 지금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 지역이 투자할 만하냐 안 얼마냐? 그러면은 지금 얘가 집단
집단안지가 많은 지역을 찾아가게 되면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야. 그야말로 비례율이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잔챙이로 쪼갠 데가 많아. 성남의 고등동이나 이런 데 가서 봐봐요. 거의 절반이 뭐야? 개별안지야. 그런 데는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조합 총회를 하죠. 이런 때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와가지고 당신네들이 이득을 위해서는 개별안지 신청하지 말고 공동안지로 가세요. 공동안지로 가세요. 공동안지는 죄송합니다. 집단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비례율이 개발이익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과소토지나 소규모 토지에서 과소토지에 대한 면적은 이걸로 하는데, 자 여기에서 또 전문가분들 유튜브를 봤더니 건축법상 나와 있는 건축의 최소 면적 그래가지고 뭐 90평방미터 뭐 주거지역에서는 뭐 공업지역에서는 얼마 그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시가와 용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비도시 지역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걸 같이 강의해버려. 큰일 날 얘기예요. 바로 뭐냐? 우리가 보통 얘기한 150에서 500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유튜브가나 블로그가 있으면 저거는 농림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그 다음에 녹지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지역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이 내용도 제대로 모르시면서 같이 그냥 할 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과소토지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얘기한 개별한지의 지정은 불가능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땅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집단한지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소규모 토지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청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소규모 토지는 어떻게 되느냐? 조합원의 지금 조합의 이득을 위해서 이거는 장부상 가격으로 처리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거를 조심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개별한지냐 집단한지냐 아니면 조합에서의 청산 절차냐 세 개를 우리는 구분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집단한지 대규모 토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지주공동사업인데 건설회사에서 땅 주인하고 같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 사사건건 시비 걸리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내 돈 조금 더 줄 테니 파시오. 그래가지고 완전 인수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한지 요걸 잠깐 얘기를 해주면은 집단한지와 개별한지는 반드시 입에다가 자꾸를 잠그고 있으면 무조건 개별한지예요. 다시 한번 무조건. 근데 자꾸를 열고 그리고 얘기만 하면 요거는 집단한지예요. 그러니까 집단한지는 신청, 개별한지는 벙어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규모는 이렇게 해서 받는다는 얘기고 공유 지분도 그대로 가는데 다만 공유 지분으로 5명이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4명은 나는 땅이 좋아 그리고 개별한지로 가면 땅으로 줍니다. 그런데 나는 싫어 그리고 1명이 빠지면은 이건 빼줍니다. 알겠어요? 뭘로 가? 집단한지로 보내버려요. 알겠어요? 요렇게 함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0쪽 봐보면은 집단한지가 적을 경우에는 이거는 조합이 지금 얘기하는 결성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50명이 땅을 달라고 한다. 길을 50개 내줘야 돼. 그런데 2명뿐이 안 되다. 길 2개야. 그러면 누가 간보가 많어? 50개가 간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한지 신청이 적을 경우는 조합이 결성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도면을 보셔라. 도면을 봐가지고 요건 집단한지가 많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비례율, 조합원의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가 많아,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 봐야 개털이야 라고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평가하셔야 돼요. 자, 한지 방식에서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꾸 요거 하나 꼭 드려놓을게요. 제가 강의하다 31쪽에 강의하다가 보니까, 우린 특별히 땅꾼 대학이다가 보니까는 땅에 대해서 아주 맹목적으로 추종해. 우리들의 큰 착고는 땅을 갖겠다는 구시대 사고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예전에 저희들 땅꾼 대학, 이게 이제 황막사죠. NGO 단체니까. 그런데 마포에서 코로나 전에 강의할 땐 25명, 27명만 들어오면 꽉 차서 안 돼가지고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신청을 갖다 하지 않고 무대뽀 머리 뒤밀고 오면 문 바깥에서 보내버렸어요. 우리 회원들 잘하세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10명, 20명 모기가 하늘에 별 따게,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지금도 땅을 갖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시대, 저와 같이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에요. 지금은 젊은 친구들은 딱 해서 현금 나오는 거 최고 좋아요. 그래서 매각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토지라는 건 수익률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원 투자, 여러분 시흥의 월동지구를 모르실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여의도에 가는 최아무개 여사께서, 이거 서울교대 저희 이제 제자입니다. 이때 바로 뭐냐면은 8배인데 실질적으로 이따 자료 보여드릴게요. 거의 10배의 수익이 나왔어요. 이게 환지 사례예요. 사례까지 적용을 해드릴게요. 그래 놓고, 자, 봐보자 이게. 자, 그래서 평택하고 안성의 요건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요 자료 보면 요게 충남 자료죠. 우리 회원들이 교과서인 충남 자료에서 봐보면은 평택과 지금 그 지역이 그 지역 같잖아요. 근데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자, 보시면은 평택은 대부분 뭐예요? 환지 방식을 좋아해요. 그런데 어디냐? 안성은 대부분들 뭐를 좋아해? 지금 얘기한 사용수용. 나 돈 조금 덜 받을 테니까 내 땅 그냥 가져가. 나 땅 싫어 라고 그래. 그러면 평택 땅이 인기가 더 있다. 안성 평택이 조금 인기가 있죠. 이와 같이 인기가 있는 지역은 환지 방식. 아까 잠깐 고등동, 성남의 고등동 얘기했죠. 서울하고 근접한 지역. 근데 근접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 어디입니까? 광명시의 구름산이라든가 이러한 지역 가거나 그러면 이런 지역들도 지금 얘기한 대로 환지 내용이 다르단다니까. 그래서 땅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결국은 환지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아직 사수를 좋아하는 방식은 땅이 개발이 좀 늦은 지역, 인기가 덜하는 지역이구나.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됐어요. 자, 집단한지 소갈멸이 견해. 그래가지고, 자, 여기에서 바로 보통 환지 청산금의 시기, 집단한지가 빠르단다니까. 돈이 빨리 나온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지제라든가 평택이라 이런 데가 근 20년이 넘어가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땅 갖고 계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지금 골머리 앓고 싶어하죠. 그런데 이곳이 지금 그러한 사례를 보고 시흥시나 광명시나 또 이런 부천시나 이런 데 보면 바로 부서에 뭐가 있다? 지금 얘기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환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환지 사업은 지제 생각을 하고 있죠. 평택의 지제역 생각. 난 환지 줘도 안 가죠. 그런 사람은 땅꾼 대학에서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35쪽 다음에 36쪽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자, 잠깐 보세요. 어림셈이라는 건 뭐예요? 대충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극히라고 그러는 건 뭐예요? 일방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주관적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이거를 강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고 방송해드린 대로 뭐를 봤냐면 유튜브를 가서 본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봤더니 진짜입니다. 단 한 건도 개발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거를 시가와 예정용지에서 하는 도시개발의 환지사업이냐, 시가와 예정용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환지사업이냐, 이것도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전부 합쳐서 해놓고 들어가라 말라 했으니 이거 들어갔다는 그야말로 눈탱이 맞죠.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 참고로 할 자료가 없더라 이러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걸 참고로 해서 국내 첫 번이니까 진짜 첫 번이에요. 그래서 극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주관적. 그 다음에 대충 환지 투자 방식 분석하는 거예요. 이 다음서부터는 이 자료를 놓고 박준호 교수는 이렇게 강의했는데 난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래. 뭐 할래 라고 그리는 방식이 나오면 이게 이제 지금 점점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잘 보셔라 이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 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가는 게 시가와 용지예요. 이게 대부분 입체한지다.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봐. 이걸 업조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수평환지가 되는 거에서 시가와 예정용지에서의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사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되냐? 1,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수도권 지역의 주변 지역에 1,000만 원짜리 아파트 부지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거의 2,000만. 변두리에 나가서 인기 있는 주요한 지역은 평당 2,000만 원짜리. 왜냐? 서울의 반포가 1억 5천만 원이에요. 공시지가면 반포가 지금 공시지가가 압구정동의 공시지가가 1억이야. 9,700이야 지금. 공시지가만 1억이야. 공시지가만.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자, 아까 간보가 몇 프로다? 50%다. 1,000만 원이면 500. 그리고 2,000만 원이면 1,00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배워가지고 계셔라 이거예요. 그럼 그대로 결정하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구획정리가 전이야. 구획정리는 주거지역에 뭐가 되는 거야? 대지가 되는 거죠. 이 땅이 이리로 옮겨가가지고 다시 한번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뭘로 바뀐다?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이게요. 지목이 뭘로 바뀐다? 대지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대지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땅의 200평이 100평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내 땅이 현재 여기가 50만 원이다. 그러면 100평으로 2분의 1이 줄어드니까 여기는 100만 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100만 원이 돼야 돼. 그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평당 시세가 50만 원이고 구획정리가 된 이러한 땅은 평당 100만 원이.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1,000만 원이야. 여기는 500. 그게 지금 얘기한 검단이라든가 한강 신도시라든가 주변 지역을 저 주변이 1,000만 원이라 그럼 난 500 줘야 되겠네. 이게 지금 얘기한 올바른 평가냐 아니냐 요거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왕길동의 DK 산업개발에 대한 로얄 파크시티가 있죠. 자, 요거를 평당 2,100만 원으로 분양가를 갖다가 왜 그냥 아파트를 평당 2,100만 원 보통 국민평형 이런 게 6억 얼마 7억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9월 달에 이달에 이제 지금 얘기한 입주가 시작되고 있죠. 이거에서 지역 변화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역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39쪽이 되네요. 39쪽에 봐볼 자, 어림셈에요. 대략 대충 이거다 이거. 왜 그러냐? 이게 좀 누군가 좀 나와야 되는데 나온 게 하나도 없어.
그리다가 보니까는 제가 첫 번째로 나가서 잘못된 거는 잘못된 대로 여러분이 나중에 그 박준호 잘난 척하고 근데 이거 틀렸네 고소하다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 제일 첫 번째 나갔는데 과소토지 기준을 150에서 500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내용 봐보면 뭐 건축법상 어쩌고 주거지역에서 뭐 어쩌고 건축 최소 면적 어쩌고 그거는 시가와 용지 안에서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서 농촌지역에 보통 대부분의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 방식에서 어떻게 그 얘기를 해? 그건 공인중개사 수업령이에요. 둘째, 주변 택지 가격을 아까 얘기한 1,000만 원이라고 그랬을 때 500만 원인데 기회비용이라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400만 원으로 계산을 해라. 20%는 기간도 걸리죠. 뭐도 걸리죠. 위험성도 있죠. 뭐죠. 그러다 보니까 400만 원대로 계산을 해라. 그 다음에 위치나 이런 걸 보고 개별안지냐 집단안지냐 또 아니면 청산에 대한 대상이냐 이걸 갖다 보고 업조닝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업조닝이라고 그린 건 보너스로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보통 재개발 얼마나 걸려요? 보통 10년, 15년, 20년 똑같아요. 도시개발 사업도 똑같아요. 빨라야 7, 8년에. 근데 그건 천지기벽이 일어났을 때요. 보통 10년, 15년, 20년이야. 그러면 또 요걸 보고 아유 그렇게 걸려? 내 나이가 저 박준호처럼 늑다리가 됐을 때네. 그리는데 그런 사람은 또 땅꾼대학에서 강제 퇴교 조치 시켜버릴 거예요. 왜 그러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15년 후에 하는데 위치가 A급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15년 후에 땅값 올라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1년이 지나면 땅값 올라가고 2년 지나가면 올라가고 15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인기가 있다라고 그러면 들어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복부인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15년 나 저 박준호처럼 늑다리 돼가지고 나는 그걸 못해 그러는 사람은 바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40쪽을 보면 공급가액을 갖다 놓고 계산을 해봤고 투자 실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비례율까지 해가지고 해놔봤어요. 풀어보세요 한번.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고 자 이제 왕길역 주변 공시지가 이 공시지가 한번 보내니까요. 공시지가 6, 700이에요. 6, 700이야 공시지가. 그러니까 주변에 얼마를 평가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또 요걸 어디를 해줄 거냐. 다음 시간에는 어디를 나간다.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용인 반도체에서 주변 지역을 가게 되는데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언제 5일날하고 6일날이 되겠죠. 10월 여기에서 꼭 오세요. 뭐냐면 거의 지금 마감이 되고 있을 텐데 저 국내에서 이화석 토목측량 설계사무소 소장 아주 유명하신 분에 제가 강의를 데뷔해 주신 분인데 저는 사실은 전태는 후배예요. 그러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어디에나 건축사도를 교육을 형질 변경 교육을 시키는 장본이네. 여러분 대학 교수가 아무리 형질 변기 도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실무한 사람이 최고예요. 이거 필요하신 분은 지금 얘기한 교재비 뭐 다 해서 2만 원뿐이 안 되니까 카페에 여러분이 다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어를 땅꾼대학을 쳐보시면 거기에서 알림이 나왔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유 유형별 환지 정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정리해 드렸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본론적으로 나와요. 제자리 환지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 다음에 소규모냐 뭐냐라고 해놓고 어떤 지역과 이런 걸 할까 이게 지금 얘기한 지금서부터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1순위로 들어갈 거냐 대도시에 대한 접근 문제나 유통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 문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리딩으로 나갈 거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가지고 우리가 지역과 지점을 대상지를 골라야 되지 여기에 환지가 되니까는 무조건 좋다 나쁘다 그러고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죠.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 이게.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냐 도시개발 구역 밖이냐 간단해요. 도시개발 구역은 환지를 염두하시면 돼요.
환지. 그 다음에 이거는 자력 개발이라 우리는 개발을 전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자, 도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아파트도 있고 뭐 단독도 이렇게 아주 구획 정리가 쫙 돼 있는데 그 도로판 바로 옆에 지멋대로 생긴 토지 있죠. 그 구역박 토지 안에 여기에다 음식점 있고 근생 지어놓고 뭐 내주고, 이야 저 친구는 땅 좋은데 찍었는데 그거 지금 준비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아니면 한지다, 도시개발 바뀌면은 자력개발이다, 이런 거 가지고 실물을 보자.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본론, 최종 본론에 도시지역에 있는 녹지지역, 비도시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그 다음에 대지냐 임야냐, 이게 전부 도시개발 사업에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목은 뭘로 바뀌어요? 대지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시가와 용지인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또 공업지역이다, 우리는 이러한 데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지금은 녹지지역이다, 관리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대지,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은 바로 도시계획도 없는 아무 용도 지역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의 대지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얘기한 환지 사업이에요.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때 간보가 필요한 거예요. 간보가. 이거 내용 몰라도 돼. 요거만 알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100평을 가지고 있다. 100평을 가지고 있다라고 놨을 때 대지면은 85평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농지면은 50평이나 60평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15평이나 많이 받아야 20평이야. 다시 한번 용도 지역이 없으니까 지목이 최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동이든 남사든 어디든 들어가서 도시개발 조합을 치고 그쪽에 막 또 추진들 엄청 하잖아요. 추진을 하는 지역이다 라고 하면 왜 따로 떨어져도 좋아. 대지가 최고인 거예요. 아셨어요? 용도 지역이 없잖아. 그래서 대지 면적은 80%에서 85%를 인정해줘. 임야는 15%에서 20%뿐이 인정을 하죠. 안 해줘. 그 다음에 농지는 50%에서 60%뿐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평균 간보가 50%가 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분 봤어요?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이제 인천의 도시개발구역, 그 다음에 어딥니까? 좀 얘기한 대로 이런 지역에서는 이게 대곡, 제가 얘기해드렸죠. 50m와 50m의 도로변에 이런 데는 벌써 군침 흘리고 있다. 그래서 대곡 도시개발조합에서 군침을 하고 있다. 그럼 가운데 땅에 상업지역에 걸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가액이 많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돈이 적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변으로 가서 여기에 있다. 여기에 땅, 요거 땅, 여기 땅, 요거 땅, 이러한 땅들, 변두리 땅을 지금 들어가자, 이게요. 그 들어가서 이 가격을, 내용을 평가해보고, 그래가지고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 이거 가지고 보고, 자, 부채질만 하면 돼. 야, 너희들 빨리 개발해. 그 개발이 종료되곤 그 다음에는 내 땅에 건물을 해서 근생을 짓든 뭐를 짓든 빌딩을 짓든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여건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의 지번을 다 올려놔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발급받아 보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1, 2, 3번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역 내냐, 구역 내냐, 구역 내냐. 그래서 구역 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가액이 다요. 그 대신 여기 보세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냐, 비도시지역의 농림지역이냐, 하나는 14만 원, 하나는 27만 원이야. 어떻게 돼요? 거의 더블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더블이야, 더블.
그래서 이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봐보면 그거에 대한 샘플이에요. 자 구역지구 왜냐 구역지구 왜냐 구역지구 내냐 이걸 갖다가 참고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보통 아까 얘기했던 시가와 예정용지 안에서의 바로 뭐냐 도시개발 사업 안으로 들어가는 거냐 도시개발 사업 밖으로 들어간 거냐 그래 놓고 이제 자 여기 샘플 하나 더 해놨어요. 자 1번인 경우에는 지목을 보면 농지야. 근데 요게 농업용 창고예요. 공시지가 보세요. 160만 원이야. 180만 원이야. 180만 원. 입지가 좋아서. 그 다음에 2번 지역을 보면 농지예요. 농지 아니야. 3번 지역을 보면 외따로 떨어지면 대지야. 대지. 4번 지역을 보면 또 요거처럼 또 대지야. 대지야. 그러면 외따로 떨어진 지역 같이 붙어있는 이와 같은 연접된 지역에서 지목별로 내용이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목별로.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냐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냐 비도시지역의 농림지역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 이 모든 것들이 뭐로 간다? 주거지역의 대지로 간다 이런 얘기야. 이래놨을 때 평가액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딱 샘플로 또 해놨어요. 이게 이제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지목별로 용도별로 공시지가 왜 그러냐? 아직은 아니니까 공시지가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뿐이 없죠. 그래서 56쪽을 하는데 이게 50m에 50m 정 가운데에 있는 토지예요. 이게 어떻게 되나? 555의 9번지야. 이게 도시지역에 자연녹지로 들어오고 평당 50만 원뿐이 안 돼.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47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비도시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봐보면 이거는 도시지역에 지금 얘기한 들어가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뭘로 들어가? 54만 원이 되는 거예요. 47만 원. 이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또 차이예요. 지목별로 차이예요. 이걸 복잡하다고요? 저한테 질문하세요. 카톡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하면 답변을 드리니까. 그래서 자 지난번에 우리들 답사도 갔다 오고 우리는 장수촌서부터 어디인가 노인병원까지 가는 도로가 12m에서 15m인데 이 안쪽은 대부분들이 뭐야? 도시개발 사업해. 이 도로변에 이게 순환도로인데 차는 지금 못 다닙니다. 도로가 없으니까. 근데 이 도로변이 바로 자력개발의 1번지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여기다 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내드리고 자, 요거 지번까지 나왔잖아요. 지번까지 내가 공개해드렸잖아요. 그 지번까지 대곡동 190에 3번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해놔드리고 자, 투자 분석 사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 사업 구역 내로 들어간다면 환지다.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자력개발이다 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땅 투자할 때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이거 내용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 놓고 요 자료를 요게 이제 가연 대곡 3-2 구역인데 이 구역은 조금 전에 이제 또 설명드린 거죠. 이거 봐봐. 자 요게 마을이죠. 이것도 마을이죠. 마을이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지역 밖으로 가겠다 그러면 내 땅 내가 개발한다. 아니다 그러면은 안쪽이다 그러면 여기는 환지구나. 나머지 밖이다 그러면 자력개발이구나.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유념하시면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시흥 월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처분 공고인데 요거는 여의도에 계신 최암계 여사님한테 서울교대에 있을 때 이게 아드님하고 그 다음에 본인 명의로 해서 약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 3천만 원 들어갔는데 요거를 어디서 해주는 거야? 시흥시에서 안내해주고 가이드해주고 다 처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흥시에서 하는데 8배라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시행기간은 2011년 9월달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장기 밀팽시설 투자해서 완충 녹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걸 강의를 이렇게 했어요. 이건 환지 받는 게 아니고
이때는 환지도 면적식이에요. 2014년서부터 지금 얘기하는 이제 평가식으로 왔기 때문에 2012년도인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완충 녹지니까 이거는 장기 밀팽 시설에서 보상받을 땅이다. 그런데 재수가 엄청 좋았던 거예요. 이게 들어가서 이게 뭐냐? 환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환지에 대한 면적. 이게 9집어네요. 월고동 이게 9. 이거 제가 가이드 안 했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거 집원도 몰라요. 요거 이제 신집원. 환지 처분이 결정되고 나서의 면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환지 면적이라고 그러는 게 나오죠. 환지 면적이 약 350 몇 평이에요. 지금 7평 정도 나오게 되죠. 평방미터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357평방미터면 대충 100평 정도 되는 거죠. 시가가 얼마? 만약에 500이다 그러면 5억. 그 다음에 700이다 그러면 7억. 그 다음에 아까 얼마에 샀다고 했어? 3천만 원에 샀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강의 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뀔 줄 알았으면 내가 했지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보라 이거예요. 월고도 이때 최초의 지목이 뭐예요? 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보 얼마 받았어요? 15.6%.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100평짜리를 16평만 빼고 84평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84평을 줬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아까 다시 한번 시가와 용지는 전부 대지야. 시가와 예정 용지는 잡다해.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 다음에 대지도 있고 그래. 여기에서 대지는 어떻게 되느냐? 약 20%, 15%에서 20%만 빼고 땅으로 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자 그래서 이제 투자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보면은 요 다음을 갖다 보셔야 되네요. 자 그래서 요걸 갖다 놓고 보실게요. 요거 내용이 나와서 이제 적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다시 한번 100으로 봤을 때 대지인 경우에는 80% 주네. 농지인 경우는 한 50% 주네. 임야인 경우는 이놈들이 20%뿐이 안 주네. 그러니까 임야인 경우 20평 받아, 농지인 경우 50평 받아, 대지인 경우 80평 받아. 뭘 투자해야 돼? 이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전문가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환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저같이 늑다리가 강의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얼굴 비치면서 강의하면서 잘 하셔서 토지에 대한 여러분이 전문가로서의 이름을 내버리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지계약 다음서부터는 이제 보냐면 이러한 내용을 갖다 보고 다음 장에서부터는 뭐냐면은 사례예요. 그래서 자 실시계획 중인 거 지난 2014년 8월 15일 현재 왜 그러냐 인천 서구 검단을 강의할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이거에 대한 내용 걸퍼지구는 풍무역세권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전부 환지 아니에요. 전부 환지 전부 환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지역에서 환지로 간다 뭐로 간다라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전부 환지다 이런 얘기예요. 환지고 그리는데 자, 이 강의를 이제 지금 뒤에 있는 거는 80쪽에서부터 132쪽까지는 전부 실무에 대한 사례를 갖다 올려놨는데 요 내용 가지고 이제 다음번에 또 한 번 강의를 여러분한테 또 요약을 해서 용인에 나갔을 땐 또 그 지역을 사례를 들어놓고 얘기해 드리니까 여러분이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음이나 네이버에 오셔서 검색어를 땅꾼대학을 쳐보세요. 땅꾼대학을 쳐보시면은 여기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젠 옛날하고는 달라졌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건 그래도 대면 강의예요. 대면 강의예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땅꾼으로 여러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